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재테크, 건강, 자기계발, 심리 등에 관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제가 들려주는 책을 통해서 정보와 지혜, 편안함과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첫 책의 제목은 화난 것도 억울한데 병까지 걸린다고 입니다. 나는 왜 작은 일에 화가 날까? 나는 왜 이럴 때 짜증나고 너는 왜 그럴 때 분노할까?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저 역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천인지 한의원 박우희 원장은 화병 전문의이자 정신분석의사로서 화가 쌓이면 1000가지 병을 만들고 화병으로 암까지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암은 화병의 열매라고도 하는군요. 저자는 화병을 제대로 이해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례를 한번 볼까요? 이 책에서는 천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순수하고 해맑은 천, 꾸역꾸역 참고 양보하다 화병이 생긴다. 균형을 중시하고 논리적인 인, 할 말을 못할 때 화가 쌓인다. 주장이 강하고 뚝심 있는 지, 뜻대로 못할 때 화가 폭발한다. 백쪽에는 방탄소년단의 얼굴, 말, 행동으로 보는 천인지 성격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눈이 크고 4차원인 비는 천의 대표주자이고 상남자 정국에게 쓰는 지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진, 지민, RM, 제이홉, 슈가는 모두 인이라고 했네요. RM 남주는 이성과 감성을 모두 갖춘 인 중의 인이고 진은 아주 착한 인이며 춤, 노래, 작곡 다 되는 제이홉은 이성적인 인, 슈가는 작사, 작곡 잘하는 인이라고 했네요. 또 화를 성공 에너지로 바꾸는 천인지 3단계 건강법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속 시원해서 화가 스르르 녹아내릴 정도입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 에너지입니다. 방시혁이 화가 나서 방탄소년단을 만들었다고? 오늘의 나를 만든 건 화, 사회 변화를 위해 분노하십시오. 작곡가이자 음악 PD인 방시혁 대표가 2019년 모교 졸업식 축사에서 했던 말이다. 방 대표는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을 만들며 자신 역시 세계 최고 프로듀서로 우뚝 섰다. 그런 그가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은 바로 화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많은 사람이 꿈을 이야기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열심히 꿈꾸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방 대표는 방탄소년단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꿈과 노력 덕분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음악 산업의 현실에 화를 내고 분노하며 맞서 싸웠다라고 밝혀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그동안 화를 부정적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를 겉으로 표출하면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다스려야 할 감정으로 여겼고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다. 그런데 화내고 분노한 덕분에 방탄소년단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화의 본질을 알면 방 대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화에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똑같은 칼도 의사가 쓰면 사람을 살리고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다치게 하듯이 화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방시혁 같이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화를 잘못 쓰면 범죄자도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당연히 내 안의 화를 잘 써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병에 불면증이 겹치면 우울증이 온다. 불면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 30대 중반의 이혜숙 씨도 불면증 환자였다. 수면제를 먹고 자면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온종일 몽롱해요. 수면제 없이 잠 좀 편하게 잘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차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은 불면이었지만 한눈에 봐도 우울증이 겹쳐 있는 상태였다. 불면증 환자들은 대부분 우울증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 불면에 시달리다 보면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우울증 때문에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서로 물고 물리며 점점 병이 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우울증을 치료할 때는 필연적으로 불면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불면증과 우울증은 많은 경우 화로부터 시작된다. 처음부터 불면증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화가 지속되면 잠을 자기 어렵다. 화 에너지는 뜨겁기 때문에 화가 나면 피부가 뜨거워지며 화가 났을 때 얼굴이나 피부를 만져보면 열기를 느낄 수 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반응한다. 해가 뜨면 몸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면서 활동할 준비를 한다.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고 온몸의 세포가 깨어난다. 이 상태에서는 잠이 오지 않는다. 반대로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에너지가 몸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부가 차가워진다. 에너지가 몸속 깊숙한 곳에 있는 오장육부, 특히 간과 심장으로 많이 가야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다. 그런데 화가 나면 에너지가 안으로 못 가고 계속 밖으로 발산되니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 화가 쌓인 데다 불면증까지 겹치면 10중 8구 우울증이 온다. 이혜숙 씨는 남자친구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은 분이었다. 남자친구는 매력적이고 능력이 있어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 조금만 친절하게 굴어도 화가 났고 혹시 떠나면 어쩌나 불안해하곤 했다. 감정적으로는 화가 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남자친구를 탓할 문제가 아니어서 화를 참다 보니 화병이 생겼다. 내색도 못하고 머릿속으로 걱정하고 생각에 빠져 있으니 불면증이 생겼고 잠 못 드는 밤이 거듭되면서 우울증까지 겹친 것이다. 이혜숙 씨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한 편은 아니어서 가슴속에 쌓인 화를 빼주는 침으로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첫날 침을 맞고 다음날 내원했을 때 모처럼 잘 잤다며 고마워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달 동안 침 치료를 한 후에는 화병, 불면증, 우울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양방에서는 우울증을 잘 낫지 않는 어려운 병으로 본다. 하지만 화병으로 인한 우울증은 초기에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호전된다. 화가 났을 때 제대로 풀지 못해 우울감이 느껴지면 어떻게든 기분을 좋게 해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우울할 때 평소 좋아하는 음악을 많이 듣는다. 노래에 심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좋아진다. 꼭 노래가 아니라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보자. 그런 시도들이 화를 풀고 화로 인해 생기는 불면증과 우울증을 없애주고 또다시 화가 쌓이고 쌓여 불면증과 우울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화병의 심화 버전 공황장애. 연예인 중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힌 사람들이 많다. 김구라, 기안84, 이경규, 정찬우를 비롯해 일일이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연예인들의 공황장애 커밍아웃은 나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병은 자각했을 때 비로소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숨기는 분들이 많았는데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주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려는 사람이 늘었다. 공황장애는 극심한 공포를 느껴 발작을 하거나 숨을 잘 쉬지 못하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병이다. 일반적인 불안과는 차원이 달라 질식하거나 심장마비가 와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낀다. 많은 연예인이 공황장애임을 밝혀서 그런지 사람들은 우울증보다 공황장애를 더 가볍게 느끼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공황장애는
화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더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다. 대부분 화병을 시작으로 불면과 우울이 반복되면서 공황장애가 나타난다. 공황장애의 근본 원인은 화병이므로 화를 다스리고 화병으로 약해진 족소양담경을 비롯해 간, 담, 신장 등의 장기를 강화해 주어야 한다. 이런 치료 없이 약물 치료만 하면 잘 낫지 않는다.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고생했던 분이 있다. 대형 교회의 사모였는데 인정이 많고 따뜻하여 남들을 잘 보살피는 분이었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는 삶을 20년 넘게 살다 보니 공황장애가 생겼다. 늘 사람들을 살피고 신경 쓰느라 자기 마음이 병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공황장애를 얻은 것이다. 공황장애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화가 쌓이고 불면과 우울이 오랫동안 반복되면서 생긴다. 아니나 다를까 사모에게 불만과 우울이 생긴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사모는 주로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공포감을 느낄 때는 혈압이 200 가까이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자 목사님은 다 접고 시골로 내려가 살자고 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했다. 우선 자기도 모르게 쌓인 화를 풀어주는 것이 급선무였다. 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의 형태여서 침을 놓으면 효과가 좋다. 침을 놓는 혈자리는 공손과 내관이다. 공손은 엄지발가락에서 옆으로 발 뒤꿈치 쪽으로 가다 보면 뼈가 툭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뼈 아래에 있는 혈자리이다. 뇌관은 손목에서 팔꿈치 안쪽으로 3cm가량 위에 있다. 이 두 혈자리는 맞바람이 통할 수 있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을 놓으면 화가 잘 빠져나간다. 사모는 내원한 첫날에는 침을 안 맞으려고 했다.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면 혈압이 치솟는데 침을 맞으면 혈압이 오를까 걱정스러워서였다. 걱정하지 말라고 침을 맞으면 화가 빠져나가 오히려 혈압이 내려간다고 설득해 침을 놓았다. 실제로 침을 맞은 후 사모는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고 혈압을 재보니 정상 혈압을 유지하자 이후 5, 6개월 매일 침을 맞았다. 어느 정도 화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일주일에 2-3번만 맞아도 되는데 효과가 좋으니 매일 왔다. 가벼운 화병은 한두 번만 침을 맞아도 쉽게 낫는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화병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오장육부까지 허해지기 때문에 한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료 효과가 배가 된다. 사모는 침과 한약을 병행하면서 치료 9개월 만에 공황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1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사모를 괴롭혔던 공황장애가 화병을 다스리면서 완치된 것이다. 이제 남만 살피지 말고 사모님 자신을 먼저 돌보면서 사세요. 완치되어 밝은 얼굴로 한의원을 나가는 사모에게 여러 번 당부했다. 너무 다른 사람만 신경 쓰다 화병이 생겼던 것이니 공황장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자신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에너지가 소진되어 힘들다고 느끼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을 해주어야 한다. 다행히 사모는 나의 당부를 잘 지켜 이후 재발 없이 활기차게 살고 계신다. 화병으로 암까지 온다. 암 환자를 치료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것이다. 암 환자들은 보통 2종류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로 암을 만난다. 하나는 살면서 겪게 되는 큰 사건, 사기, 배신, 상처, 파산, 억울한 사건, 외도, 이혼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스트레스를 받고 발병하거나 또 하나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사건들이 쌓여 지속적인 만성 스트레스로 발병한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사실 스스로 바람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유발 사건을 알고 있다. 상담 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그 일이 계기가 되었다거나 그 사람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보통 남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하다.
암은 말하고 있다. 나는 죽을 만큼 아프고 힘들어 라고. 암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다.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보다 몸은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라는 말이다. 내 몸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닐 정도로 몸은 나를 사랑한다. 그런 몸은 나에게 꾸준히 메시지를 준다. 사소한 증상으로 말한다. 속이 쓰리다든가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등이 답답하다든가 숨쉬기가 어렵다든가 잠이 안 온다든가 배가 아프다든가 불안하다든가 피곤하다든가 또는 막연한 고통스러움으로 몸은 언제나 나에게 메시지를 준다. 그런데 그런 신호들을 내가 꾸준히 무시하면 몸은 나와의 극단적인 소통을 위해 암세포를 허용한다. 암세포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몸의 강력한 메시지이다. 사실 그 말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기를 바라며 정말 건강하게 다시 살고 싶다는 메시지이다. 암은 메시지다. 내 몸이 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라는 호소이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는 절규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허용하고 허락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살지 말라는 신호를 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암이 왔으면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방식을 돌이켜보고 우선 멈춤해야 한다. 그러라고 온 것이다. 또한 암을 계기로 내 몸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 진정한 자아와 몸에게 충분히 사과해야 한다. 미안하다 라고 진심을 담아 말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사랑받는지를 내 삶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서 날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말하면 치유의 길로 가게 된다. 암이 위암으로 나타나는 분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 오는 경우가 있다. 갑상샘에 나타나는 경우는 감정적으로 참아야 하지만 잘 참아지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제대로 못할 때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방암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성으로서 감정적으로 스스로를 억제하고 억누른 경우가 많다. 나조차도 내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억압할 정도로 참을 때 암이 유방에 온다. 폐로 나타나는 경우는 화가 나지만 슬픔과 억울로 계속 인내하며 참는 경우에 온다. 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화를 잘 참지 못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벌컥벌컥 반응하다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자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여성으로서 감정적으로 참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거나 현실적인 판단과 이유 때문에 오랫동안 참아왔던 경우, 또 여성으로서 자존심이 상처를 받을 때 온다. 암 환자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늘 얘기하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찾은 분에게는 이렇게 대화하라고 권한다. 암세포야,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줘서 고마워. 이제 다르게 살게. 그리고 진정으로 나 자신과 몸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야. 넌 네 역할을 충분히 했으니까 가도 된다. 잘 가. 고맙다 알려줘서. 안녕. 잘 가렴. 그리고 매일 힐링 일기를 쓰는 것을 권한다. 내 진정한 자아와 몸과의 소통을 미뤄두고 막아두었던 습관이 있었기에 매일 소통하고 묻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의 감정 상태와 내면과 몸의 메시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된다. 치유에는 감정 상태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감정이 치유와 회복에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치유의 핵심이다. 내 기분을 좋은 상태로 의도적으로 만들기가 치유의 한 방법이다. 그러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알아야 하고 그걸 날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단순하게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된다. 오늘은 뭘 하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까?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음을 누리는 게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추구하며 아침을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한 것에 답하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면 된다. 또한 다른 생각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오늘 하루 웃으면 된다. 그렇게 매일매일이 지나면 날마다 점점 더 좋아져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된다. 암 환자는 참 고통스럽다. 암의 통증도 고통스럽고 통증이 시작 안 된 환자도 암이라는 병 자체가 주는 공포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걱정되고 힘이 든다. 계속 나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런저런 치료도 다 의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통증이 심해지고 증상이 더 악화된다.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도 심하다. 울렁거리고 토하고 안 그래도 식사량이 줄었는데 더 못 먹게 된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게 본인의 정신력과 생에 대한 의지이다. 그리고 가족들의 지지와 사랑이다. 환자 본인이 생에 의지가 있고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 지지가 있으면 그래도 투병이 수월하고 치유의 희망이 보인다. 그런데 살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 환자는 참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 의지가 약한 환자는 결국 가족들도 쉽게 포기하게 된다. 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환자 본인의 생에 대한 의지이다. 이렇게 암 환자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암은 화병의 열매라는 것이다. 암 환자 치료에도 화병침을 쓴다. 막힌 흉부를 열어야 하고 막힌 복부를 열어야 하고 막힌 골반강을 열어야 한다. 암 환자를 보면 나 스스로를 더욱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 화병 치료침을 더 자주 받게 된다. 그리고 되도록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나와 환경을 조절하게 된다. 환자분들이 화병이 가볍게 생겼을 때나 증상이 조금씩 나타날 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아직 병이 심하지 않은 환자분들에게 더욱 예방치료를 당부를 드린다. 연예인들이 특히 공황장애를 많이 앓는 이유. 정찬우, 기안84, 이경규, 김구라, 가인, 정형돈, 이상민, 김장훈, 차태현, 이병헌, 김하늘.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 벌써 눈치챈 독자들도 있겠지만 모두 스스로 공황장애를 앓고 있음을 고백한 연예인들이다. 공황장애를 앓는 연예인들이 워낙 많다 보니 공황장애는 연예인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정말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잘 걸릴까? 일반인 중에서도 공황장애를 앓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 더 많이 관심을 끌고 회자되면서 연예인들이 더 공황장애에 잘 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분명 공황장애는 연예인들만의 병이 아니다. 그럼에도 천인지 관점에서 보면 연예인들이 좀 더 공황장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공황장애는 인격락의 병이다.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많이 쓰는 에너지가 인격락을 따라 흐르는 인에너지이다. 인격락 중에서도 눈초리부터 시작해 길을 한 바퀴 돌아 옆 측면을 따라 넷째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족소양당병이 가장 강력한 인에너지를 갖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는 분야에서 그 어떤 분야보다 인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한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이후에 충분히 재충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연예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미 인에너지가 바닥이 났는데도 계속 활동하며 안간힘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극심한 공포가 밀려온다. 공황장애를 앓았거나 앓고 있다고 밝힌 연예인 중
대다수가 전혀 공황장애가 있다고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연예인들이다. 평소 대중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밝고 당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 같이 담대해 보이는 연예인 중에서도 공황장애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한 경우가 적지 않다. 공황장애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다.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 힘들어도 내색하기도 힘든 것이 연예인이다. 그나마 인기가 있으면 좀 낫다. 인 에너지는 인기 에너지이기도 하다. 사람들 앞에 서면 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지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인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연예인이 인기를 끌지 못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연예인들은 구설에 자주 오르내리고 이유 없이 비호감으로 찍혀 공공의 적이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런 마이너스 인기는 인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가뜩이나 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연예계인데 마이너스 인기 때문에 인 에너지가 고갈되면 우울과 불면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가기 쉽다. 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공황장애가 생겼을 때는 가능한 한 나를 아껴주고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같이 있을 때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보다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편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맞춰주고 배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어렵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깊어지면 잠시 공백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천과 지가 인 에너지를 쓰면 더 힘들다. 김구라가 공황장애임을 밝혔을 때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김구라는 독설로 유명하다. 방송에서 보이는 김구라는 출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김구라가 공황장애로 힘들었다고 하니 선뜻 믿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김구라는 전형적인 지이다. 지는 인에 비해 인격락이 덜 발달되어 있다. 그럼에도 직업적 특성상 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했다. 인격락이 발달한 인이 인 에너지를 쓰는 것과 지가 인 에너지를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는 원래부터 갖고 있던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지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필요에 의해 억지로 뽑아내는 것이어서 무척 힘들다. 그나마 김구라는 자신의 콘셉트를 독설로 잡았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심하게 오지는 않았다. 만약 인처럼 재치있게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하려 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다. 컬투의 정찬우도 마찬가지다. 정찬우는 천이다. 생김새는 영락없는 천이지만 그동안 그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재치가 넘쳤다. 김태균과 호흡을 맞춰 주고받는 멘트가 어찌나 재미있는지 오래오래 둘이 함께 방송할 줄 알았다. 그런데 공황장애로 잠정적으로 방송 중단을 선언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정찬우 역시 김구라와 마찬가지로 천이 잘 쓰기 어려운 인 에너지를 노력해서 쓰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이 분명하다. 정찬우가 천임에도 인 못지않은 재치와 입담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의 피나는 노력 때문에 사람들은 즐겁게 웃을 수 있었지만 정작 정찬우 자신은 인 에너지를 너무 소진해 공황장애를 만났다. 인 에너지와 친숙한 인이라도 인 에너지를 많이 쓰면 감당을 못한다. 하물며 인 에너지를 잘 못 쓰는 천과 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챕터 3에서는요. 화를 생명에너지로 바꾸는 천인지 3단계 건강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화를 푸는 첫걸음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라고 합니다. 나와의 스킨십이 자기애를 키운다. 스킨십은 강력한 사랑의 언어 중 하나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스킨십을 통해 사람들은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한다. 사랑과 스킨십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사랑하면 스킨십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사랑의 감정이 생기면 손잡아 보고 싶고 안고 싶고 뽀뽀하고 싶어진다. 때론 스킨십이 사랑을 키우기도 한다.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스킨십을 한 후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확인하기도 한다. 스킨십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사랑에 있어 스킨십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킨십은 꼭 상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를 사랑하고 싶다면 스스로 스킨십을 하면 된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는 매일 내 몸을 만진다. 최소한 세수하거나 샤워를 할 때는 짧게라도 스킨십을 하는데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된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만지면 별 효과가 없다. 나는 세수한 다음 거울을 보고 얼굴을 만져주면서 예쁘다고 말해준다. 샤워를 한 후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줄 때도 대충 바르지 않고 구석구석 꼼꼼히 발라주면서 사랑해 혹은 고마워 라고 말한다. 처음에는 말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도 처음에는 내 몸에게 말을 걸며 스킨십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다. 하지만 그냥 스킨십만 할 때와 진심으로 말을 하면서 할 때는 내면의 나가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다. 당연히 손으로 만져주면서 말을 할 때 내면의 나는 더 큰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한다. 사랑해, 고마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면 더 좋다. 나는 손을 마사지 해줄 때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줄게 라고 말하고, 발을 마사지 할 때는 내가 너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한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은 드물다. 대부분 상황에 끌려 원치 않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화한다. 하지만 손과 발에게 사랑을 듬뿍 담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하면 내면의 나는 새로운 꿈을 꾼다. 실제로 나는 몇 년 전부터 셀프 마사지를 하면서 내 몸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말들이 대부분 현실이 되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미래의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 나를 안아주고 사랑해주자. 매일 스킨십을 하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한 말을 해주면 내 모습은 점점 사랑스러워질 것이다. 2단계는 상처 주고 화나게 하던 가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기입니다. 화를 생명 에너지로 바꾸는 3단계는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보내기입니다. 말만 부정어를 긍정어로 바꿔도 부정에너지가 준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행동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정어를 많이 사용하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지고 부정적인 행동을 선택하기 쉽다.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우울해, 화가 나서 미치겠어 라고 말하면 뇌는 정말 우울하고 화가 난 줄 알고 우울감,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화를 내게 한 대상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긍정어로 말을 하면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 에너지가 많이 생긴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긍정어로 이야기해보자. 그냥 단순히 단어만 긍정으로 바꾸기보다는 상황을 생각하며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말하는 것이 좋다. 난 우울해. 이것이 실제 생각이라면 이렇게 긍정으로 바꾼 말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 난 지금은 우울한 감정이 느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런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해. 그러나 난 앞으로는 내 삶에 우울한 감정보다 행복한 감정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난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해. 이 생각대로 감정이 계속 따라오지 않을지라도 나는 매일 행복함을 선택해. 매일 하면 점점 더 좋아질 거야. 지금까지 화난 것도 억울한데 병까지 걸린다고를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떻게 힐링이 좀 되셨나요?
나를 화나게 하는 모든 것을 내보내게 하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치유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화를 열정으로, 긍정으로, 밝음으로 사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미카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